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 이슈들에 대해 아주 뒤끝지게 이야기하는 카페라떼 뒷방토론. 저는 진행을 맡은 흑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퇴근 후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데 같은 방향인 직장에 여성 후배가 태워달라고 한다면 옆자리에 태워도 되는가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우선 오늘 토론을 참여할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라떼의 플레이보이 브루.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살아있는 선비 10선비 브루입니다. 다음은 카페라떼의 사실 왜곡 전문가 돌체.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전달하는 돌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루.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남자친구가 잘못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 당연히 남자친구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옆자리에 태웠다면? 아니, 당연히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여자친구가 탈 걸 이미 알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자를 내 옆자리에 태웠다. 그거는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쁜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도 잘못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과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100% 남자친구의 잘못이다. 그렇죠, 그렇죠. 돌체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지를 결단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옆자리에 태우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태웠겠죠. 잘못이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자각이 안 됐기 때문에 태운 거다. 그럼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죠. 이게 더더욱 초범이라면 더더욱 용서를 해줘야 된다. 초범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건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범죄입니까? 아니, 초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옆에 태우면 막 걸려갑니까? 아니, 초범이란 것 자체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저번도 어느 정도 감안해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초범이라는 거는 어쨌든 잘못했다는 거네. 그래, 때려 죽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나는 돌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말 꼬투리만 잡는다면 저 돌아 못합니다. 아무튼 처음이라면, 봐줘야 된다. 초기라면. 그 여자친구분이 말을 해줬다면, 누가 옆에 태우겠습니까? 그럼 얘기 안 한 여자친구 잘못이다. 아니, 얘기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데도 뭔가 그래도 직장 동료고 하니까 얘기를 안 했다면 여러 번인데 그래도 똑같은 상황인 건가? 뭐라고 뭐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 여자 동료를 옆에 태운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데 이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면 약간 쫌생이처럼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약간 좀 본인이 못나 보일까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성간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고 충분하다면 여자친구분이 물론 서운함을 나타내고 화를 낼 수도 있죠. 대신 남자친구를 지잡듯이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죠. 지잡듯이 잡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잘못이긴 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서운함을 말해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인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옆에 태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 그렇죠. 들어줘야죠. 들어줄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들어줘야죠. 내가 이게 서운하다 이거는 하면 들어줘야죠. 서운하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 뿐이지 옆에 타는 게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요새 그 말로 알 잘 딱 깔센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런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못인 그런 거지. 남자친구 딱 들고 있었으면 뭐든 했겠죠. 본인이 센스 없게 옆에 그 여자를 태운 것 자체가 잘못인 거지 그러면. 그러면 조금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죠. 뭐야 상황은 똑같은데 결국 여자의 기분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럼 남자친구의 기분은 누가 대변해 줍니까? 자, 옆에 태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태워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돌체.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가 권했든지 여자 후배가 탔든지 제가 뭐 상황을 모르겠지만 조금 옛날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차석에서 운전석 그 대각선에 위치한 뒷자리는 상석이라 부릅니다. 상석. 네.
상석이라 봅니다. 이게 상석에 타는 게 여자 후배로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자 후배가 고지고대로 조수석을 고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석에 탔지만 여자친구분이 오시면 충분히 양보해주겠죠. 그 양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자친구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자리인데 내 건데 남이 가졌다가 나한테 양보를 해준다? 아, 내가 아니, 없을 땐 탔다가 그러니까 내가 안 탔다면 계속 타고 있었겠네. 그쵸.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여자친구 왔는데 옆에 타고 있는 여자친구 동료가 제가 내려서 비켜드릴게요 이러면 완전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아, 타고 있는 것 자체로 기분이 나쁘다. 그렇죠. 그러면 여자친구 하러 픽업하러 가는 시간이 만약에 한 30분, 40분 걸린다 하면 여자 후배는 그 뒷자리에서 그 앞에 남자친구하고 대화를 했어야 옳은 거다. 그렇죠. 되게 정이 없네요. 정이 없다고요? 되게 정이 없는. 아니죠. 여자친구를 더 생각하는 로맨티스트죠. 뭘 로맨티스야? 그거 한 다음에 오히려 그러면 옆에 이렇게 태우고 얘기한 다음에 여자친구 가기 전에 떨고 오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뒷자리 태우는 건 좀 정이 없지 않나. 자리에 태우는 건 상속에 태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아니 좀 정이 없지 않나. 여자 후배로서는 이제 상석에 앉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아, 여자 후배를 위해서 존중해 주는 거네. 여자 후배는 여자 후배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부루 네. 옆자리에 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왜 태우면 안 돼? 자 보세요. 옆자리에 타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끼리 탈 때도 아버지가 운전하시면 어머니가 옆자리에 타세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친구가 있을 때 여자친구가 당연히 그 옆자리에 주인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굳이 남이 자신의 자리를 침범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자 동료는 뒤에 가서 앉아라 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란 거죠. 여자친구가 타지 않더라도 그 자리는 여자친구 그렇죠. 전용석이다. 그렇죠. 이성을 태우면 안 되죠. 이성이 아니라면 태워도 되는데 이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태워도 되는데 이성이라면 이성이라면 그렇죠. 운전석 옆자리가 이름이 뭐죠? 동승자석이죠. 조수석 아닙니까? 조수석 아닙니까? 조수석 맞죠. 조수석 아닙니까? 조수석 맞죠. 여자친구 전전석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 조수석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뭐 주인이 있고 없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누가 타면 되지. 봐봐요. 이 옆자리에 갑자기 여자 동료가 딱 앉았을 때 모르게 이렇게 본인의 머리가 흘렀다면 여자친구가 탔을 때 이걸 딱 짚고 오빠 이거 뭐야? 난 또 여자친구 분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 후배의 머리카락이야. 떨궜나 봐. 오빠 나 이 자리에 여자를 태웠어?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의심하는 여자친구 분이라면 언젠가 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간 헤어집니다. 그 불신 때문에. 이 상황이 아니어도 헤어질 커플이다. 아니, 불신이 아니라 내 자리에 여자가 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내 자리라는 말이 아주 별로입니다. 그냥 조수석일 뿐이에요. 남친구 운전하고 조수석일 뿐이에요. 그럼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친구 뒤에 탔죠? 남자친구 운전하고 옆에 여자 후배가 앉아있어요. 이 둘이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걸 뒤에서 이렇게 멀뚱히 쳐다봐야 되는 그 여자친구의 입장은 그 그러니까 감정은 여자 후배가 분명히 권했을 거다. 여자친구 왔으니까 저 뒤에 탈게 했는데 아마 타이밍을 놓쳤겠죠. 벌컥하고 뒷문이 나는 이제 조석을 열려고 하는데 벌컥하고 뒷문을 열리고 벌써 탔다면 어떡합니까? 불편해도 있어야지. 아니죠. 그때 그럼 내려주세요. 제가 거기 앉을게요 라고 여자친구는 얘기를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본인이 약간 쫌생이가 되고 약간 나쁜 사람으로 보이니까. 왜 쫌생입니까? 자기 자리 지킨다는데. 내 자리가 나와. 부르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리 지킨다는데 그거 비키라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체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본인은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뒤에 타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나이스한 사람이 나쁘죠. 됐잖아요. 나이스함을 얻었으면 자기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함이 아니라 감정이 상한 걸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그건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기 감정이 나이스함이 없으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이 상하는 걸 왜 감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감수하기 싫으니까 그냥 나이스함을 버리면 됩니다. 그럼 내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열띤 이 토론 분위기를 잠깐 누그러뜨리고 우리 부루가
이 조수석이 여자친구 전용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가 탈 예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입장이라면 비워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럼 진짜- 도일체의 의견으로는 뒷자리는 상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직장 동료와 함께 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 여자친구가 없지만 직장 동료를 그럼 뒷자리에 태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자친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아, 이런 그러면-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태우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서 원만하게 상황을 좋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는 여자친구 거니까 허락을 맡아야 된다. 허락 맡아야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하게 삽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거 뭐 태워 그거 뭐 닳습니까? 뭐 합니까 그게? 내가 여자친구 물건을 여자 후배한테 주기나 했어 뭐 했어? 좀 가라앉고 오케이. 아무튼 그냥 조수석일 뿐이고 여자 후배는 태울 수 있다. 대신 여자 후배가 권하지 않았다면 요건 여자 후배의 잘못이 맞는데 권했다면 이건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제 나중에 이게 불편했던 상황이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여자 후배를 뒤에 태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싸움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나. 물어보고 싶은 게 여자 후배가 권했다면 옆자리에 태웠어도 남자친구에겐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여자 후배한테 언급을 했어야 됐다. 언급을 했어. 언급을 시켜야 했어야 된다. 됐다. 아, 했어야 됐다. 요건 좀 잘못했네요. 요건 좀 그랬어. 요건 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타이밍 놓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여자 후배하고 남자친구를 믿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태우기 직전에 여자친구 타야 되니까 이 뒷자리로 가라. 가라 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으면 되네. 아니면 여자 후배가 먼저 제가 먼저 뒷자리로 갈게요 했는데 여자친구분이 뭐 감정이 상했든지 아니면 약간 나이성을 보여줬든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든지 뭐든 간에 뒷자리 문을 먼저 벌컥 열고 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여자친구가 이미 뒷자리에 탔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국 남친구가 잘못했네. 이 미리 언급을 한 게 언급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됐고 언급도 됐고 여후배가 먼저 건도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뒷자리를 열고 탔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여자 후배는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픽업하는 상황에서 내리려고 했고 그런데 여자친구분이 너무 발이 빨랐던 거야. 뒷자리 벌컥 하고 탔어. 뒤에서 빠박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탔어. 그치.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입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언급하면서까지 굳이 내 옆자리에 여자 후배를 태워야 돼요? 그 조수석에 굳이 여자 후배를 태워야 돼요? 내가 말했잖아. 정이 없다고.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건 있도록 그건 문제가 없죠. 여자 후배가 여자친구 나중에 탈 거니까 그냥 뒤에 타 있다가 내려라 하면 되잖아.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여자친구가 결국에 탈 거면 뒤에 탔다가 나중에 여자 후배를 내려줘. 그럼 여자친구는 뒤에 있다가 다시 앞으로 와야 되잖아. 그럼 그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고. 그냥 여자 후배가 뒤에 탔다가 내리면 그냥 깔끔하잖아. 여자친구는 다시 내릴 수고를 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부부 입장은 뒷자리가 상석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여자친구 자리가 내 옆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태워야 한다는 거지. 상석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픽업하러 갈 때 그 어색함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어색합니까? 내가 앞자리 운전하고 있고 뒤에 이렇게 직장 동료가 여후배가 있어. 여후배든 뭐 남후배든 뭐 아무튼 직장 동료지 음. 어떻게 보면. 봐요. 뒤에 있으면 어색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조수석은 더 친밀한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더 친밀감을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잖아. 조수석에 아무도 없는데 뒷자리에 이렇게 태운다.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왜 이상하죠? 혹시 뭐 운전수 알바를 했어요? 누구 상석에 모시는 게 참 즐거운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안 어색하신가 봐요. 그게 크게 어색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얘기도 잘하고, 뭐. 상석이 존재하지 않으니 여자친구 자리만 비워두면 만사오케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러 가는 상황은 아니라도 여자 후배를 뒤쪽에 상석에 태울 겁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자 후배에 약간 흔적들이 남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의 그 약간 차에 남자분의 머리카락이 나온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 내 머리카락은 아니야. 그러면 머리카락이 앞자리에서 나오는 것과 뒷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인가?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뒷자리가 더 상상력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왜요? 뒷자리가 더 상상력을 유발하지 않을까? 왜요? 나만 쓰레기야? 아닌데 우리 사회자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사과올지 그러면 직장 상사여도 뒷자리에만 태웁니까? 직장 상사면 뒷자리 상석이라면서요 뒷자리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게 제일 깔끔하겠다. 지금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데 회사 생활할 때 조석을 빼놓는 게 어떨까요? 어? 최고 아닙니까? 아그 오히려 맨 더 앞으로 몰아가지고 자리 아예 없애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전혀 없겠네요. 그렇네. 멋지네. 이주석을 못 쓰게 만드는. 오늘 제가 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이성 직장 동료가 그 남자친구의 차에 블루투스로 연결한다면 그건 괜찮은가? 뭐 어떻습니까? 연결할 수도 있지. 굳이 블루투스를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야 됩니까? 그 노래를 듣고 싶은데 나는 이게 스트리밍이 안 돼 있으니까 내 걸로 들으라 하고 하게 만들어준 거지. 근데 그걸 여자친구가 자기 폰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성 직장 이름이 직장 동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근데 왜 등록을 해요? 아니 노래가 다르거나 아니면 더 노래 듣고 싶거나 그럼 틀어달라 하면 되지. 왜 그럼 굳이 틀어달라 이걸 해서 해요? 블루투스로 빵빵히 들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 동료의 그 핸드폰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남자 그 운전자의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네. 뭐 어떤 이유든 노래를 다른 걸 듣고 싶든 나는 뭐 운전하고 어떻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노래를 찾아서 이렇게 새로 등록하기 어려워. 그래서 조수석에서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여자친구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 하는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등록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나쁜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 차를 남자친구의 차라는 거는 약간 둘만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둘만의 공간에 타 이성의 약간 흔적이 남는다. 이거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아까 머리카락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머리카락의 느낌인 거죠. 요새 코로나 의료분들 있잖아요. 네. 의료진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타야겠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맞네. 아니 조수석 없앤다면서요? 조수석 없앤다면서요? 조수 없애도 뭐 안 되니까 다 안 되니까 뭐 혼자 1도 남으면 안 되니까 일단 오케이 그러면 내가 졌어요.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블루투스고 나발이고 뭐가 되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남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 됩니까? 어머니 당연히 되죠. 어머니 됩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을 착각하면 어머니 머리카락 착각하면 어머니도 의료진 그걸 입어야 돼. 그렇지. 착각할 수. 여자친구분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말해주면 되죠. 이게 어머니 머리카락인지 아니 그냥 운전하기 전에 오늘 어머니랑 어디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만 해놨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와도 어머니 머리카락이 있거니 라고 생각하겠죠. 잠깐만. 그러면 여자친구분은 맨날 차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탔는데 우연찮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흰 장갑을 이렇게 쓸어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탔는데 우연찮게 보인 거예요. 그게 어머니 건지 여우배 건지 그렇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으면 발견해도 이게 어머니 머리카락이 있거니 라고 그 생각하는 전에부터 거죠. 있었을지 모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거야 뭐 모르겠죠. 근데 남친구 그걸 의심하지 입장에서는 않을까? 남친구가 미리 그 상황에 대해서 언지를 해줬다면 그런 약간 오해의 소지는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잠깐만. 내가 내 차를 탈 때 누가 타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반명록을 써놔요 그쪽에 차에다가. 그거 괜찮네요. 차에 CCTV를 달아.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 블랙박스 실시간 있으니까. 전송하는 거야. 괜찮네. 그러면 오해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개소리했어도 어느 정도 논리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 답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실제로 그럽니까? 아이 뭐 실제로 그거는 실제로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어. 한 달도 안 되지. 이게 어느 정도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친구가 의심할 단 하나의 여지도 주지 않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회사 차량은 괜찮습니까? 회사 차량이요. 네. 회사 차량은 뭐 여자친구랑 이제 남친구의 그 둘만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뭐 크게 뭐 그거는 여후배 조수석에 태워도 됩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됩니까? 뭐 그거는 뭐 회사 일인데. 뭐 근데 그렇습니다. 회사 차를 타는데 픽업하러 가는 상황이라면 아 회사 차를 탔는데 픽업하러 가는 상황이면 여자친구를 그건 좀 애매하네요.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웃기다. 회사 차니까 조수석에 타거든.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거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왜 오빠 차에 이렇게 타는 거라 그렇지. 그렇지 회사 차인데 그 오빠 운전해도 회사 차니까 조수석에 태워도 돼. 괜찮아 내 자리 아니야. 이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어느 정도 이 말을 맞추고 상황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조수석을 빼는 게 더 좋겠다더니 반복이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거 좋네 이런 식의 토론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 차가 아니라 하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돌아와도 그렇지. 내 차라니 별로. 우리가 자가에 강하니까 자가에 대한 애착이 강하니까 오케이 내 차의 조수석은 여자친구 거니까. 오케이 그 조성은 빼놓고 여자친구 할 때만 오픈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자가 빼고 아 오케이. 차가 아니고 오늘 소카 아니고 오케이 쏙가 좋아 오케이 차를 빌렸어. 근데 뭔데 같은 방향에 여자 후배가 오늘 잠깐만 태워달라. 태워오는 상황이.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 오케이 아 살짝 애매하긴 한데. 조성진 쪽으로 해봐요 제발 아, 결국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결국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여자친구가 뭐 조수석에 타든 안 타든 그걸 떠나서 여자친구 입장 한 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남자친구가 조금 잘못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를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기분이 나쁜지 뭐가 기분이 좋은지 대화를 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이런 게 여자친구한테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못 간 사람 오히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기분 나쁠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물론 이 차에 대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사는 방식 자체,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그에 대한 기분 포인트들이 다 다를 건데 어떻게 그걸 예측하고 하겠습니까? 제 말은 이걸 몰랐던 남자친구분이 한 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남자친구를 쥐잡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쥐잡는다라는 거는 아무데도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얘기했다시피 조금만 더 배려를 해줬다면 인 거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나빴지만 뭐 그걸 뭐 쥐잡았는지 뭐 얘기를 나 이런 거에서 섭섭해라고 부드럽게 얘기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따졌을 때 남친구의 잘못인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잘못까지는 아니다. 잘못은 아니다. 그러는 조수석은 여자친구의 것이니 절대 아무도 앉을 수 없다. 돌체는 자리에 주인은 없고 상속도에 상관없으니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쁜 걸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죠. 사실 이 논쟁의 쟁점은 뒷자리는 상석이니 그래도 둘이 탈 때는 옆에 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자친구가 타야 되는 상황일 때 이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둘 다 상석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네. 아, 저도 그것도 있습니다. 여자 후배가 그런 생각이 아마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마 조석이 탔을 겁니다. 저도 상석이란 뭐 개념이라도 있고 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냥 그 여자 후배가 여자친구 탄다는 걸 인지했다면 뒤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 상석의 문제가 아니라 곧 탈 거라면 여자 그 친구가 곧 탈 거라면 그렇죠. 곧 탈 거라면 그런데 만약에 퇴근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가는 길이 퇴근길이 한 30분 넘는다. 15분 넘는다, 30분 넘는다, 1시간 넘는다 하면 조석이 태울 수 있죠. 저 이게 뭐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아쉽다라는 거죠. 제 입장은. 남자친구도 좀 아쉬웠고 여자 후배도 좀 아쉬웠고 서로 그냥 제가 그린 완벽한 그림이라면 운전하는 남자친구가 그 옆에 타라 했어도 여자 후배가 그 여자친구분이 나중에 탈 거니까 뒤에 탈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베스트죠. 베스트지. 여자 후배가 먼저 내가 뒤에 타겠다. 음. 상석이니 내가 타겠다. 그렇죠. 상석이니 내가 타겠다. 나 그렇더라고 내가 왜 했지. 근데 요즘 세상에 뭐 상서 이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논쟁이 된 게 아닐까. 맞죠. 그렇죠. 그렇긴 그렇죠. 우리 지금 현 시점에 이슈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흑당의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아, 그럼 우리 사회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야 컨셉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린 본심이 아니거든요. 내 사회자님은 일단 본심을 말할 수 있으니까 아주 전화해 말해주세요. 시원하게 전화해 말해주세요. 본심 역시 조수석은 여자친구까지. 상사가 안 됩니까? 안돼. 카페라떼. 만약에 이 논쟁으로 인해서 여자친구와 싸웠거나 아직도 그 분란에 휘말려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고 끝내도록 하자. 그럼 세 분한테 일단 말씀드려야겠네. 그렇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자 후배. 그 여자 후배가 사실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럼 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여자 후배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빨리 접으세요. 마음이 없다면 예의를 조금만 더 지키면 조금만 더 행동이 빨랐으면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고 남자친구분한테는 무지가 죄는 아니지만 알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자친구한테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한 번은 봐주십시오. 한 번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만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엮여 있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한 번만 더 상대방을 생각해보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그냥 여자친구가 어떤 거에서 기분 나쁠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가 여자 후배를 조수석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자 후배도 남자 선배가 여자친구를 태운다고 했을 때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뒤에 타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 논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르시. 네. 앞에 했던 말은 어디 갔죠, 근데? 그거는 이제 컨셉이었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라. 네, 현실 감각 다시 장착해가지고 혹시나 네. 최종 편집자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다 지울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 지우면 혼자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맞네. 맞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의 결론을 들으면 참 문제가 아닐 거를 문제로 만든 것 같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는 컨셉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뒷방 토론의 의견은 각각 브루와 돌체의 진심과는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자, 이상 D급진 토론 뒷방 토론의 진행을 맡은 흑당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슈가 생기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